AI 시대, 경험의 가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20년 경력자와 AI를 잘 쓰는 신입. 5년 뒤 회사는 누구를 더 원하게 될까요? 20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AI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신입일까요? 많은 사람은 이것을 세대의 대결처럼 생각합니다. 경험이 이길 것인가? AI가 이길 것인가? 하지만 어쩌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경험 대 AI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일부 경험을 놀라운 속도로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의 오래된 경험을 과거에는 갈 수 없었던 영역까지 확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가치가 떨어지는 경험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험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가진 경험을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파트 1. 지식이 싸지면 경험도 싸지는가?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자체가 경쟁력이었습니다. 코딩, 데이터 분석, 통계, 문서 작성. 배우는데 시간과 비용이 드는 지식은 자연스럽게 진입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생성형 AI는 이 장벽을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모르는 코드를 설명받고 SQL을 만들고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개념을 대화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필요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에 접근하는 비용이 낮아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접근 비용이 낮아졌다고 해서 경험의 가치도 자동으로 낮아질까요? 경험에는 매뉴얼에 적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의심해야 하는지, 언제 예외가 중요한지, 어떤 숫자가 현실과 맞지 않는지, 실패했을 때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AI가 답을 더 빠르게 제공할수록 오히려 그 답이 맞는지 판단하는 능력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파트 2. AI는 경험 격차를 실제로 줄이고 있다. 실제 현장 연구는 AI가 경험 격차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학자 브린 욜프슨과 연구진은 포춘 500 소프트웨어 기업의 고객 지원 상담원 5,172명을 분석했습니다. 생성형 AI 기반 상담 도우미가 도입된 뒤 시간당 해결 건수로 측정한 생산성은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는가였습니다. 효과는 경력이 적고 성과가 낮은 상담원에게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AI가 고성과 상담원의 업무 방식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결과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경험도 AI 안에 들어가고 누구나 그 경험을 빌려 쓰게 되는 것 아닌가? 일부 정형화된 업무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특정 업무에서 숙련의 일부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 전체가 불필요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경험의 종류를 다시 나눠봐야 합니다. 파트 3. 오래된 연차와 살아있는 경험. 20년을 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20년치 경쟁력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절차를 오래 수행한 경험, 정답을 기억한 경험, 매뉴얼대로 처리한 경험. 이런 경험의 일부는 AI가 빠르게 흡수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쉽게 압축되지 않는 경험도 있습니다. 예외를 판단한 경험,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한 경험, 실패하고 수정한 경험, 한 분야의 지식을 다른 문제에 연결해본 경험, 왜 그런지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경험.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경험의 양만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연결하고 질문하고 검증하고 새로운 문제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파트 4. Experience Amplification. 품질 전문가의 20년. 한 품질 전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현장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FMEA를 검토하고 공정 위험을 판단해왔습니다. 숫자가 정상이어도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조건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경험을 직접 소프트웨어나 진단 시스템으로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코딩, 데이터 구조, 화면 설계라는 또 다른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AI가 이 진입 장벽을 낮추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20년 동안 사용한 질문과 판단 기준을 시스템의 규칙으로 바꾸고 작은 프로토타입을 시험해 볼 수는 있습니다. 품질 경험이 업무 수행 능력에서 시스템과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Success Label은 이것을 Experience Amplification, 경험 증폭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디어가 10개 있어도 비용 때문에 하나만 시험했다면 AI는 여러 가설을 더 빠르게 실험하게 해줍니다. 경험 증폭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뿐 아니라 시험해볼 수 있는 가설의 수까지 늘립니다.
파트 5. 마케터의 감각이 데이터와 만날 때. 마케터도 비슷합니다. 고객을 오래 관찰한 사람에게는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이 고객군은 이런 메시지에 반응할 것이다. 과거에는 데이터가 있어도 SQL과 분석 역량의 장벽 때문에 모든 가설을 직접 시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고 필요한 고객을 추출하는 SQL을 만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고객군별 전환율을 비교하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가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마케터가 가진 고객 경험이 데이터라는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남습니다. 분석이 가능해진 것과 분석을 이해한 것은 같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잘못 연결됐는지, 비교 조건이 공정한지, 숫자를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검증할 책임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파트 6.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AI는 무엇을 증폭시키는가? 그렇다면 아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 AI는 무엇을 증폭시킬까요? 고객 지원 연구에서 가장 큰 생산성 향상을 얻은 사람은 경험이 적은 직원이었습니다. AI는 초보자가 더 빨리 시작하고 더 빨리 성과에 접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빨리 좋아지는 것과 전문가가 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소개한 제너레이션 AI 월 이펙트 연구는 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AI는 비전문가가 아이디어를 구조화하고 문제를 프레이밍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과제와 자신의 지식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면 구체적인 실행과 맥락 판단에서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AI는 경험이 없어도 더 빨리 시작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 없이도 전문가가 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익스피리언스 앰플리피케이션보다 러닝 엑셀러레이션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경험을 증폭한다기보다 경험에 도달하기까지의 학습과 시도의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이 지식 노동자 319명의 실제 AI 사용 사례를 조사했을 때 AI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를 덜 보고하는 연관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가 장기적인 숙련 저하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은 남깁니다. AI 시대에는 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하고 있는 것의 거리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초보자의 전략은 AI를 덜 쓰는 것이 아닙니다. AI와 더 많이 시도하되 결과를 확인하고 왜 그런지 판단하고 실패와 수정을 실제 경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파트 7. 이미 가진 경험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는 5단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은 AI나 코딩부터 새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새로 배워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첫째, 나의 경험 자산을 발견하십시오. 수없이 실패하면서 알게 된 것. 현장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 숫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자신에게 너무 당연해서 자산인지도 몰랐던 판단을 꺼내보십시오. 둘째, 지식의 장벽을 찾으십시오. 이 경험을 더 크게 활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품질 전문가에게는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터에게는 데이터 분석, 교육 전문가에게는 콘텐츠 제작이나 플랫폼 구축일 수 있습니다. 셋째, AI로 장벽을 낮추고 가장 작은 실험을 하십시오. 모든 것을 배운 다음 시작하는 대신 고객 데이터 100건을 분석하고 20년간의 판단 기준을 진단표로 만들고 교육 경험을 작은 AI 학습 도구로 구현해보는 것입니다. AI 시대에는 생각의 비용뿐 아니라 실험의 비용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넷째, AI의 결과를 내 경험으로 검증하십시오. 현장에서도 정말 그런가? 중요한 조건이 빠지지 않았는가? 이 숫자를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고객은 정말 이렇게 행동할까? 다섯째, 성공과 실패를 새로운 경험으로 축적하십시오. 이 순환은 경험에서 출발해 AI로 확장되고 실험과 인간의 검증을 거쳐 새로운 경험으로 돌아옵니다. AI는 경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파트 8. 5년 뒤 회사는 누구를 원하게 될까?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년 뒤 회사는 20년 경력자와 AI를 잘 쓰는 신입 중 누구를 원할까요? 20년의 경험이 있어도 과거 방식만 반복한다면 그 경험의 일부는 빠르게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를 능숙하게 사용해도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지 못한다면 결과의 품질을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AI로 그 경험의 경계를 넓히며 결과를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경험 대 AI가 아닙니다. 경험 곱하기 AI.
곱하기 판단에 가깝습니다. 같은 AI를 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답을 얻는 데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고 실험하고 AI의 답까지 의심하는 데 사용합니다. 몇 년 뒤 한 사람에게는 AI 사용 기록이 남고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AI는 지식과 경험의 가치를 한꺼번에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경험했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판단하느냐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AI에게 무엇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AI를 이용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어떤 경험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투데이즈 인사이트, 이미 가지고 있는 당신의 경험을 다시 보십시오. AI는 지식의 장벽에 막혀있던 당신의 경험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꿉니다. 이번 주의 가장 작은 실험. 지금 당신이 남들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경험은 어떤 지식의 장벽에 막혀 있습니까? 그리고 AI와 함께 이번 주에 해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실험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이나 고정 댓글의 생각 기록하기에 남겨주십시오. 관련 연구 글과 자료도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ccess Lab은 다음 영상에서도 AI 시대에 더 중요해질 인간의 능력을 연구하겠습니다.